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진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제천 단양 지역에서 일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양 구민,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 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도가 상대당에 비해 열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 이런 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심정은 비통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결백하며 누구에게도 여론조사에 관한 조작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종용받지도 않았고 그와 비슷한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중앙선관위의 발표, 즉 지난 2월 초 발표한 모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중 특정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조작되어 1위와 4위의 순위가 맞바뀌었다고 하고 그에 관해 한간에 오가는 얘기가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거니 하고 지나쳤었습니다. 혹 다른 당의 일인가도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우리 당의 모 후보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어도 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자회견이 나를 겨냥한 것임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순위가 바뀌었다는 당이 어느 당인지부터 확인하기 위해 당시 여론조사를 주관했던 지역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달라고요. 지역 언론사는 추호도 여론조사 업체에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6번, 7번 되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조작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언론사 기자는 화를 내면서 자신의 말에 추호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물었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에 관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무슨 지시를 받았냐고요. 천만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순위가 바뀌었다는 당은 무슨 당이며 실제로 바뀌었는지, 바뀐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다그쳤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이 저에게 답한 첫 마디는 장진호 예비후보는 순위가 바뀐 것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당시 여론조사에서 15.6%, 이건 정확한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5.6 내지는 16.5였습니다만 15.6% 1등으로 나왔는데 로테이션을 정확히 했더라면 오히려 2 내지 3% 정도가 더 나왔어야 했다고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여론조사 문외한이니까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최근 보도자료가 말하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착각한 것으로 순위가 바뀐 것은 전혀 없고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이 제출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엉뚱하게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또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시에 대답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5명의 후보였습니다. 물론 후보가 당시에 더 있었는데 여론조사 대상은 5명이었습니다.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론조사의 한 프로그램 안에서 로테이션을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1, 2, 3, 4를 각각 A, B, C, D 후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설문에서는 1, 2, 3, 4를 각각 B, C, D, E, A로 하고 또 그 다음 설문에서는 1, 2, 3, 4, 5를 C, D, E, A, B 이런 식으로 완전히 5명의 후보를 로테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두 번째 로테이션 방식, 예를 들어서 B가 제일 앞에 오는 1번에 B가 가고 그 다음에 C, D, E, A로 가는 그런 설문 예로 들면은 거기서 만약에 1번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B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러면 최종 합산할 때는 그 1번이 최종 가나다 순회, 그러니까 원칙적인 원형의 가나다 순회 번호였던 2B번으로 당연히 그 값이 변환된 값으로 입력이 돼서 2번의 지지에 자동으로 합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형식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더민주까지 추가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천 단양 지역에서는 중요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한 새누리당을 로테이션 프로그램으로 넣었고, 더민주의 경우는 한 프로그램에 같이 넣을 수가 없어서 두둑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다른 프로그램의 원형에는 가나다 순으로 1, 2, 3, 4를 A, B, C, D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묶고, 그 다음에는 4가지 유형으로 로테이션을 하지도 않고 간략한 로테이션으로 3, 4, 1, 2의 한 유형만 더 만들어서, 설명하자면은 1, 2, 3, 4를 C, D, A, B 이렇게 그런 유형만 더 만들어서 두 유형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부분에서 저 장진호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나다 순에서도 4D에 속하고 로테이션에 있는 그 두 번째 유형 어디에서도 한 번도 1번에 두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장진호 변호사는 오히려 당시에 더민주 내 1위 지지율이 15.6%가 아니라 오히려 2, 3%가 더 나왔어야 했는데 로테이션 방식이 2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 후 충청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제가 더민주 내 후보 적합도가 역시 1위였고, 그 수치가 18.5%로 나온 것을 더 나온 것을 보더라도 앞에 그 말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입증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첫 번째 그 여론조사 당시에는 세명대 이전 저지 기자회견을 해서 큰 호응을 얻은 터여서 저는 오히려 당내 지지율 15.6%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불이익은 로테이션 방식의 차이고, 해당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 업체, 언론사나 아니면 그 언론사에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업체가 선택한 로테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작은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불이익을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쟁점이 왜 도대체 중앙선관위에서 제천 단양 더민주에서 1위와 4위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했는지에 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한 오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누리당의 경우는 위 프로그램 안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로테이션에 1, 2, 3, 4, 5를 B, C, D, E, A를 만약에 설문 문항으로 한 경우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1번을 지지한다면 그 B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합산할 때는 그 1번이 최초 원형의 가나다 순의 번호였던 2번으로 변환이 돼서 2번의 지지에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데, 위 자동 변환 프로그램의 경우에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었기에 더민주의 경우는 별도로 2개의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위와 같이 원형에는 가나다 순으로 1, 2, 3, 4를 A, B, C, D 이렇게 묶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로테이션으로 3, 4, 1, 2의 형식으로,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를 1에 넣고 D를 2에 넣고 A, B를 각각 3, 4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그 경우에 이것은 자동 변환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두 번째 유형, 즉 1, 2, 3, 4를 C, D, A, B로 넣는 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각 지지를 최종적으로 원형인 가나다 순의 번호, 즉 1에 A를 넣고 2에 B를 넣는 그런 순서로 수동으로 변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수동으로 변환시켜서 발표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고요. 즉 예로 두 번째 유형에서 2에는 D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 2D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2번이지만 최종 합산에서는 그거는 가나다 순의 원형이 4번에 D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4번을 지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2번을 4번으로 바꿔서 지지율을 합산해 줘야 되는데, 자신들은 중앙선관위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즉 모든 로우 데이터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업체에 한 번의 문의도 없이 단순히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즉 예로 두 번째 유형에서 2D를 지지를 했다면 최종 합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게 원형의 4번의 합산이 돼야 되는 것인데도 단순히 그게 2번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을 해서 2번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과 4등이 바뀌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관위가 있던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 4등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분명히 잘못된 계산법임이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왜 중앙선관위가 그런 단순한 착오를 일으켰으며
그에 관해서 여론조사 업체에 물어보지도 않고 발표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의 답은 중앙선관위가 달라고 해서 로 데이터를 모두 보냈는데 더민주의 경우에는 새누리와 위와 같이 방식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는 자동적으로 그게 변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더민주를 수동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단순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서 자신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론을 내려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 왜 그런 발표가 있었을까를 검증한 끝에 그런 결론이 도출됐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공표된 여론조사에 추호도 잘못이 없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 이인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통해서 현재 이의를 넣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착오인 것입니다. 물론 중앙선관위의 발표로 인해서 또 다른 착오를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 후보의 기자회견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착오가 공천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연하자면 왜 잘못된 계산법에 의해서 1등이 4등이 되고 4등이 1등이 되었을지 설명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더민주 가나다순에서 4D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씨, 이씨, 이씨, 장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씨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2D로 팝니다. 왜냐하면 3, 4, 1, 1로 갔기 때문에 4번이 2번을 냅니다. 실제로 제가 지지율이 당시에 가장 높았는데,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제가 두 번째 유형에서도 2D에 있고 거기서도 가장 많이 선택을 받았는데, 그 계산이 나중에 중앙선관위 계산처럼 엉뚱하게 첫 번째 유형에서의 2번, 즉 그게 나중에 4번으로 합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2번에 합산이 된다면 엉뚱한 2번이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잘못 계산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유형에서의 4B, 원래는 그분이 원형에서는 2번에 있던 분인데 두 번째 유형에서는 4번으로 갑니다. 4B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면 그 계산이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계산으로 엉뚱하게 첫 번째 유형에서의 4번에 합산이 된다면 원형에서 4번 후보는 낮은 지지율을 받게 돼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잘못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즉 제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법에 의하면 그 혜택을 첫 번째 유형에서의 2번 후보가 2B번 후보가 본 것이고, 반대로 그 첫 번째 유형에서 2B번 후보가 다른 로테이션에서는, 두 번째 로테이션에서는 4B였는데 거기에서도 지지율이 마찬가지로 낮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잘못된 계산법에 의하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제가 원형에서는 4번이라서 그 2번 후보가 나중에 4번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4번이라서 그 낮은 지지율을 잘못 제가 떠안게 돼서 가장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보도자료라도 중앙선관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 만큼 모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당시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 업체도 중앙선관위의 이에 관해 이의를 한 상태이고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낸다고 합니다.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우리 더민주는 제천 단양 지역에서 열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곳에서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합니다. 저 장진호 설사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 더민주가 지역에서 승리하는 데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잘못된 계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질의를 해보셨어요? 중앙선관위에 직접 저는 질의를 해보셨어요. 업체에다 확인을 하고 중앙선관위 업체에다 확인을 했고, 제가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 중앙선관위 보도자료가 충북 지역, 이게 제천 단양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무슨 데이터라든가 기초 자료를 조작을 하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잘못된 계산법이다라고 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예.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시고 이를 지금 그럴 단계가, 어제 모 후보가 발표를 했고 저는 오늘 지금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고,
중앙선관위에는 그 업체에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미 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분도 그리고 저도 당연히 알아보죠.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알아봐요. 어제 그 모 후보의 발언이 지금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알아본 거죠. 그리고 어제 그 업체에서 저한테 로 데이터를 제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로 데이터가 실제로 2개로 되어 있는 거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표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뭐 여론조사법인가에 뭐 의해서 이렇게 공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 다른 질문. 그럼 저기 후보님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조작이 됐냐 아니면 단순 실수다 뭐 어떤 그런 개념이 있으신 거예요? 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확인을 해서 모든 것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론조사에 관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런 종용을 한 적도 없고 그와 유사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나온 결과는 오히려 제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중앙선관위 보도자료가 있었고 그래도 저는 그게 저와는 상관이 없는 혹시 무슨 타당의 일인가 아니면 저와 상관없는 일인가 아니면 어떤 뭐 일부 중간 데이터가 잘못돼서 뭐 어쨌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제 갑자기 그 모 후보의 기자회견이 저를 겨냥한 것임을 깨닫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등 했던 사람이 저고 4등 했던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 4등에 뒤바뀌었다면 그건 저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제 그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고 그 언론사에서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 전화번호를 물어서 그 여론조사 업체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돼서 제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의는 뭐 차후에 분명히 해야 되죠. 그게 가장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식 보도자료로 나온 거고 중앙선관위는 이미 보도자료를 냈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고발이라는 것은 뭐 저를 고발한 건 아니고 뭐 관련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서울에 있는 업체일 것입니다. 아마 서울 쪽에 어디에다 고발을 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의가 들어갔는데 중앙선관위가 그 이의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여쭤봐도 중앙선관위가 그 분석을 끝내야 저한테 답을 해요. 만약에 그 분석을 끝내기 전에 제가 물어보면 똑같은 말밖에 안 해요. 지금 어쨌든 예비후보님 말씀은 그 142가 바뀌었다라는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는 처벌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론조사 업체의 말을 제가 들어본 즉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이 여론조사 업체의 말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보도자료에 나온 정확한 표현을 읽어보면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도에서 실제 사회 후보가 1위로 바뀌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달리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실제 말로 바보가 아닌 데에는 누가 이런 근데 여론조사 업체가 해명하는 그 해명에 의하면은 이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이 해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업체에서 제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메일 주소를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로 데이터라는 게 뭐 우리말 표현으로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뭐 원형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날 데이터라고 해야 되는데 그 로 데이터가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민주의 경우는. 그러면 그분 그 여론조사 업체 얘기가 맞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또 실제로 제가 지금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사실은 제천단장에서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지지율에. 그래서 여러 번의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가 있었고 전체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모든 후보들 10여 명에 가까운 후보들을 전체로 하면은 주로 더민주의 후보들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민주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들쑥날쑥하고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내 지지율에 관한, 더민주 내 당내 지지율에 관한 그동안에 공표된 여론조사가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은 제가 정확한 기억을 수치를 아까 15.6이라고 적었습니다만 그게 16.5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6.5인지 15.6인지가 나와서 그 두 번째 최근에 충청일보 조사했을 때 18.5%고 두 번 다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정당 내에 후보 적합도에서 한 번도 제가 1위를 놓친 적이 없는데 중앙선관위 얘기대로는 그 당시에 제가 4위였다는 겁니다. 그 모 후보가 한 자릿수였는데 그러면 제가 그보다 더 낮았다는 얘기라 혹은 그와 같은 숫자였다는 건데 그 후에 충청일보 조사를 보더라도 너무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당 내 후보 적합도들 아니면 전체를 새누리당, 더민주를 종합한 조사든 간에 한 번도 제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최하위라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정당 내 후보 적합도 항상 1위를 해왔는데 그때 만약에 그게 4위였더라면 그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있었던 충청일보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주실 거 없으시면 맞추시죠. 네. 고맙습니다.